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관리위원회는 양곤 지역 페리, 순환열차, 버스 요금을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페리의 경우 달라양권을 운행하는 페리 요금이 200자수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달라타운십 거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권 인쇄 종이가 부족하여 인상된 요금을 기존 요금 승차권에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와돈달라를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 페리는 1톤 이하 차량의 경우 2,500잣에서 3,750잣, 1톤 초과 2톤 차량의 경우 3,000잣에서 4,500잣, 3톤 차량의 경우 4,000잣에서 6,000잣, 3톤에서 6톤 차량 5,000잣에서 7,500잣, 6톤에서 12톤 차량 6,000잣에서 9,000잣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양곤 시내 버스들도 거리에 따라 최대 400잣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31일 국민통합정부 산하기획재무부는 국가관리위원회 미얀마투자위원회 대규모 투자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틴툰라인 기획재무부 장관은 2021년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에서 투자 허가 및 승인 발행을 중지한다는 발표한 공지 내용을 근거로 해당 업체들이 국민통합정부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는 국민통합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혼동을 초래하고 있지만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성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통합정부에서 최근 미얀마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은 해외 투자업체 8개를 언급하면서 저항 단체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의류 제조업체 허니 홀딩스는 1,13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세 번째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패스트 패션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허니홀딩스는 202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양곤 지역 밍글라돈 산업단지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세 번째 봉제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 신규 공장에서만 코트와 아웃웨어를 중심으로 월 10만 벌 이상 생산되어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예정이며 노동자 1,50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 허니즈 브랜드는 일본에서 87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의 90%가 동남아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미얀마 생산 제품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50%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니홀딩스 요시이사 이지로는 본사는 국가관리위원회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 브랜드 H&M과 베스트셀러가 응웨핀네 공단에 발주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실사 조사 후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재개한 일이 있어 해외로 피신한 노동조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해외 봉제 공장 철수를 하라는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봉제협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미얀마 봉제 산업은 CMP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고정 비용의 최소 80% 이상이 노동자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층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서민 노동층의 생활 기반을 붕괴시켜 극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5월에도 바고 지역 투자위원회는 2021년 10월 일본 바고 스포츠 글러브즈에 310만 달러 공장 확장 투자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물류, 원자재 가격 인상 및 부족, 계속되는 정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P PMI는 20개월 만에 50을 넘어서며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이후 몇 달간 신규 발주 감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봉제 산업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제조업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일본 봉제 수출액은 2022년 상반기 5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2021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일본 봉제 수출액은 니트 및 우분 6억 7,900만 달러, 신발 7,500만 달러,
가죽 제품 2,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0년 대비 약 30%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30일 오후 6시 포시즌즈 해산물 식당에서 제미얀마 홍콩봉제협회는 제미얀마 5개국 봉제협회 월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미얀마, 일본, 중국, 홍콩 봉제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콩 봉제협회에서는 최근 미국 바이어 측에서 미국 경제 제재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발주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U 발주 감소 이후 미국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로 EU에서도 GSP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MGMA 측에서는 EU 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제재 조치 검토에 대한 대응으로 협회사 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얀마 봉제 산업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ILO와 같은 3자 기관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기 가동을 위한 석유 구매의 경우 미얀마 석유협회에 협회사 등록을 하면 국가관리위원회 기준 가격으로 시중가보다 100자 정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등록 신청서를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협회사들이 등록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단톡방에 구비 서류를 공지하였습니다. 세금의 경우 MGMA는 최근 미얀마에서도 미얀마 중앙은행, 상무부, 관세청, 바이카,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전산 연동화가 됨에 따라 각종 세금 미납 시 일괄적으로 정지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협회사 중에서는 다른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자동 통관 시스템 계정이 막히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선납세의 경우 분기별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미납 시 연말에 10%가 추가 징수가 되니 유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봉제 공장으로 수입 및 지출 보고를 하도록 안내문이 보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출 어닝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으며 최근 주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중앙은행이 회의상에서 미얀마 CMP 봉제 공장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핸드캐리해오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공유한 내용을 볼 때 세금 징수를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일 러시아 설지 라브로브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최고위 해외 관료의 방문으로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과 우나마웅린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러시아 외교부 장관을 영접하며 2023년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이하며 다이아몬드 주빌리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양국 친선 강화를 위해 주러시아 미얀마 영사관 2곳을 개관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러시아 언론사 타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이 시베리아의 자연을 사랑하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의 미얀마 영사관을 개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 미르 결제 시스템을 미얀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미르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2014년 국제사회 제재 이후 설립되어 비자 또는 메스터카드와 같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사에서는 러시아 은행 시스템 도입은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선 미얀마 한인 비즈니스 매거진 실과반을 25호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었으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양국은 주권 국가로서 외부 세력의 국정 간섭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국 간 국방, 경제, 교육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다가오는 미얀마 재선거와 저항단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러시아 수교는 2023년 2월 18일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주빌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는 참석이 금지된 아세안 외교부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전 미얀마를 하루 일정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은 2023년 미얀마 재선거 이후 러시아 미얀마 양국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협력을 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전 국가고문은 식욕이 없어 물만 마시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며칠 전에는 기절할 뻔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그녀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 기분은 좋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그녀는 열사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7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특별시설이라고 하지만 선풍기로 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